언뜻 보면 여느 사막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지하도시 전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도대체 누가 여기 이렇게 외진 곳에서 살고 싶어 할까요? 대체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이상한 도시들이 다른 곳에도 있을까요? 19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 소년이 남부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오팔 원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관심이 이곳에 집중되게 만들었고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 후 1년 만에 광부들이 이 오지에 도착했고 오팔을 찾아 자신들의 운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쿠버 패디는 오팔 수도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광부들은 쿠버 패디에 도착하자마자 견디기 힘든 혹독한 기후를 만났습니다. 여름철에는 온도가 40도를 넘었어요. 그늘에서조차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나무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막의 더위로부터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지하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광부들은 산비탈의 동굴을 파고 이 대피소에 캠프를 차렸습니다. 보너스로 사막의 모래폭풍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 한번 둘러볼까요? 그곳의 전형적인 지하주택은 부엌, 거실, 화장실 이렇게 3개의 방으로 된 동굴입니다. 돌로 된 벽과 창문이 없다는 점만 제외하면 땅 위의 평범한 집이라고 착각할 정도예요. 하수, 물, 전기 등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집에서 광산으로 들어가는 별도의 입구가 종종 따로 있기 때문에 광부들은 일하러 가기 위해 밖에 나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날 쿠버 패드에는 약 2,5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오팔을 찾아 부자가 되기를 꿈꾸며 온 사람들이죠. 이 진정한 모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힘든 일과 지하에서 보내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값진 오팔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팔은 색상과 크기가 다양하고 가치를 매기기 어렵습니다. 가장 흔히 발견되는 오팔은 무색입니다. 만약 하나 발견한다고 해도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아마 한 푼도 벌지 못할 거예요. 다채색을 띠는 오팔의 경우는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매우 희귀하고 가치가 높죠. 가장 크고 값진 오팔은 이곳 쿠버 패드에서 실제로 발견되었습니다. 볼링공 크기의 그 오팔은 무게가 거의 3.4kg이었어요. 올림픽 오스트랄리스라고 이름 지어졌고 가치가 거의 30억 원에 달했죠. 쿠버 패드는 또한 가장 희귀한 종류인 블랙 오팔도 대량 생산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쿠버 패디는 인기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오팔이 발견되는 지역과 신기한 지하 도시를 구경하러 옵니다. 그리고 쿠버 패디는 진짜 도시예요. 지하 상점들, 카페, 미술관, 심지어 호텔까지 있어요. 지역을 둘러볼 때 조심하세요. 땅에는 지하 깊숙이 들어가는 거대한 구멍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수직갱도이고 사방에 그 존재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도달할 때까지 전혀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소중한 보석에 관심이 없더라도 쿠버 패드에는 볼거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긴 울타리가 도시를 통과합니다. 딩고 펜스는 거의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 전체를 가로지릅니다. 길이가 5,600km에 달하며 미국 서부 해안에서 동부 해안까지 충분히 뻗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브레이크 어웨이를 방문할 수도 있어요. 이 아름다운 벼랑과 언덕들, 목덜미에 내리쬐는 사막의 태양을 응시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약 7천만 년 전에 물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습니다. 페루의 도시인 라린코나다는 쿠버 패디와 완전 정반대입니다. 호주의 지하에서 안데스 산맥의 4,900m 지점으로 이동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인간 거주지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호주의 오팔 수도처럼 이곳도 사람들이 산에서 금을 발견했을 때 작은 도시에서 인구 17,000명의 번화한 도시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일부 외부인들은 마을의 극도로 높은 고도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작은 폴란드 마을에서는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 없는 게 있는데요. 바로 남자아이들이에요. 거의 10년 동안 남자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지역 주민들은 남자 신생아 수가 항상 비정상적으로 적었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현상의 본질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관리들은 남자아이를 낳는 부부에게 상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스페인의 세테넬 데 라스 보데가스 시는 전세계 관광객을 끌어모읍니다.
이 마을은 거대한 바위로 지어졌기 때문에 매우 유명해요. 거리를 따라 걷다가 고개를 들어보면 머리 위로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돌출되어 있는 바위 천장이 보이죠. 바위가 무너질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바위들은 수세기 동안 이런 모습을 유지해왔답니다. 슬리퍼와 잠옷을 입은 채 도시의 반대편 끝까지 가는 걸 상상해보세요. 알래스카 휘티어에 산다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거든요. 인구가 220명밖에 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죠. 그들의 고향은 백일지 타워라고 불리는 14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마을의 유일한 건물은 경찰서, 우체국, 병원, 식료품점, 그리고 많은 다른 기본적인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요. 휘티어로 가는 유일한 육지 기반 출입구는 4km 길이의 1차선 터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북미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 터널이랍니다. 이 터널은 밤에는 닫힙니다. 또 다른 초소형 마을은 애리조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둘러싸인 수파이 마을은 다른 지역과 거의 격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려면 헬리콥터가 필요해요. 아니면 걸어갈 수도 있어요. 이곳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노새 우편을 이용하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이 마을은 인구가 200명을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방문하고 싶다면 호텔도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경치의 폭포도 있어요. 직접 봐야만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장관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했다면 네브래스카의 모노위 마을로 가세요. 인구는 1명입니다. 엘시 에일러가 유일한 주민이죠. 그녀는 시장, 사실은 시의회 의원, 사서, 가게 점원, 주점 주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마을은 꽤 유명해졌기 때문에 근처의 마을 친구들과 관광객들은 항상 모노위를 방문합니다. 추운 곳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세상에서 제일 추운 곳은 어때요? 오이мя코는 사람이 사는 지역 중 최저기온이 기록된 작은 시베리아 마을인데 자그마치 영하 71.2도였어요. 이것은 화성의 평균 기온보다 낮습니다. 과일은 돌덩이처럼 얼어붙고 물은 즉시 얼음으로 변하죠. 하지만 이 마을의 500명의 주민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일상생활의 일부일 뿐이에요. 적어도 모두들 손꼽아 기다리는 좋은 여름 날씨가 있거든요. 모로코의 셰프 샤우엔시에 도착하면 한 가지 사실이 바로 눈에 띄입니다. 모든 집과 건물이 파란색이에요. 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파란색이 하늘을 닮은 색이기 때문입니다. 덜 낭만적인 또 다른 이유는 파란색이 모기가 싫어하는 색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국의 이 지역을 여행한다면 비행기가 잘못된 대륙에 착륙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중국은 전 세계 도시의 전체 복사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광둥성의 주민들은 역사적인 오스트리아 마을 할슈타트의 복제판을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상하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에펠탑을 바라보면서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어요. 비록 복제판이지만요. 항구 도시 텐진에는 이탈리아 마을과 똑같이 생긴 아울렛몰이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유령 마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르도스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록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 디자인되었지만 몇 년 동안 사람들이 살지 않는 채로 남아 있었어요. 새로 지어졌을 때 그곳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상황이 좋아졌고 한때 유령 도시였던 곳에 인구가 이제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약 100km 떨어진 카스피에 마을이 있습니다. 산업 정착지인 오일락스는 시추 플랫폼을 연결하는 하나의 길로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그것은 2,000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완전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도로 시스템, 닫힌 건물, 구내식당, 축구장, 심지어 공장과 작업장도 있어요. 물 위의 또 다른 공동체는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호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특이한 점은 독특한 주택이 아닙니다. 이곳은 세계 번개 수도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1년 중 절반, 밤에 번개를 봅니다. 번개가 1시간에 280번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 지속적인 폭풍의 원인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대부분은 인근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결과라는 데 동의합니다. 굉장한 장관일 것 같아요. 조금 무섭고 아주 시끄럽겠지만 아름답겠죠.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